모두 같이 이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진행을 했었던 아주 파격적인 방송이었고요. 와라가 일주일 만에 정말 방송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아침 출근길 방송을 해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또 저녁 6시 시민분들의 퇴근길과 농성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애청자분들이 오전 방송이어서 많이 못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저녁 때 저희가 지난주에 시민분들 퇴근길에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매일 6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주에 왜 오늘은 안 할까 이렇게 궁금하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침 방송, 출근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아침을 깨워드렸고요. 오늘은 퇴근길을 수고하셨다라는 또 이 메시지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와라는 매주 방송분을 유튜브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광화문의 와라 혹은 저희 공식 DJ 임영이라고 치면 광화문의 와라의 유튜브 방송이 뜹니다. 그리고 혹시 놓치셨던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오늘이 혹시 3월 25일이죠. 내일 3월 26일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제 뭔가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4.20 구단의 첫 시작이기도 해요. 내일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민중생고권 쟁취를 명동성당에서 투쟁을 하셨던 장애인 비민열사 최홍란 열사가 돌아가신 지 1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첫 번째 일정이에요. 네, 이제 투쟁 선포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계각층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동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작년 공투단에서는 장애인권위원 천인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혹시 뭘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이번에는 이제 권리보장법 좀 이따가 잠깐 이제 영환님과 얘기를 나눈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잘 모르셨죠? 네, 권리보장법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권리보장법은 입법청원인으로서 함께하고 있어요. 인권위원으로 하시면 입법청원인 만인 모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벌써 인증샷을 전장현 카톡방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올려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란 과연 뭔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장애인 권리보장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그쵸. 이렇게 얘기 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모시기 힘든 특별한 강사분을 모셔왔다고 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네, 서울정차연의 양유진 동지가 원래 오늘 오려고 했었는데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리고 내일 또 이제 큰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 또 같이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쉬기로 했고요. 저와 이 명환님이 함께 나와서 오늘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의 권리, 인권을 끌어올려 보장이잖아요. 오늘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알아보장 이런 내용으로 잠깐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이제 농성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시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가 실제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중에 저희 광화문의 와라에서 5번의 코너 중에 기초법 관련된 코너는 부양의무제 때 그때 좀 추가로 더욱더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저희 핵심 요구안인 장애등급제에 대해서 좀 주요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언이요? 네, 좋으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렇게 함께 지금 네트워크로 공고히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한 사람도 전혀 외롭지 않게 저희가 단단하게 오늘 광화문에 와라 방송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장애등급제 폐지는 실제로 저희 농성장에 차려놨을 때 처음에 이제 농성장에 차려놨을 때 그때 시작에 저희 뭘 했는지 아세요? 대선 후보들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었던 분들에게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체통도 갖다 놓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후보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님,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님, 당당한 대통령 후보님들한테 저희가 엽서쓰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문재인 후보가 국민명령 1호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을 했었어요. 국민명령 1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실제로 몇 가지 홈페이지 상에 몇 가지 요구안을 걸고 실제로 시민들이 투표를 한 내용을 가지고 1등을 했었던 것을 가지고 정말 그걸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실천하겠다라고 했었던 게 장애등급제 폐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것을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후보 당시에도 약속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왜 우리 장애등급제 폐지를 지금까지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걸고 있으신 것 같아요?
바뀐 게 없어서. 그쵸, 그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한다고 여기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처음에 그 농성을 했었던 1년 내에는 장애등급제가 뭔데요? 이걸 왜 폐지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실제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많죠. 근데 그 이유는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제로 중증, 경증으로 나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그럼 실제적으로 폐지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다고 합니다. 네. 무언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장애등급제가 실제로 폐지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얘기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제정 얘기는 실제로 장애등급제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이 사람들 가난하고 장애인들을 구하지 못했던 제도인 것을 분명 보여주는 거겠죠. 이것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장애등급제의 폐해 중에 제일 큰 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장애등급제의 폐해 중에 제일 큰 건 뭘까요? 등급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장애등급제 권리보장법. 왜 우리가 보통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대안이 뭐야?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 사람들 뭐 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장애 등록하는 거 아니야? 뭐 다 가짜 장애인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권리보장법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장애에 대한 정의의 문제예요. 그 지금의 장애복지법에 있는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장애인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전혀 배제하고 있는데요. 그 권리보장법의 첫 번째는 그 사회 환경적인 문제를 같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장애는 사회적 장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이동권 투쟁을 하고 우리가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 이 거리의 턱 앞에서는 너와 내가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내용도 첫 번째로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권리보장법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총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했었던 자주 얘기했었던 이야기 하나를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생각 드는 거 하나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되게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두 번째는 우리 특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자주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개인별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장애 등급을 매기고 이런 것들은 손상의 정도, 내가 얼마나 장애가 더 심하냐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잖아요. 그 이제 활동보조 신청을 할 때 받을 지수라고 해서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단추를 혼자 잠글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장애 등급을 매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별로 이 사람이 어떤 사회 환경에 대해서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길 수 있는 개인별 지원 체계를 수립하라는 거죠.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어떠세요? 행정편의상 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급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가 뭔지 개인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잠깐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야, 그러면 가짜 장애인 더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개인별 지원 체계로 실제로 만들게 되면 실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짜장애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더욱더 엄밀하고 이 사람에게 맞춰진 활동보조 서비스를 비롯한 그리고 복지체계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원래 이렇게 영상도 빰빰빰 이렇게 스티븐 잡스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그런 교재를 또 잘 활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한번 선보여서 농성장에서도 한번 강좌를 더욱더 세밀하게 여는 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권익 옹호 제도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가령 이제 그 소위 어떤 도가니 사태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권리보장법 안에 우리의 권익 옹호 제도도 같이 넣자라는 실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우리가 지역 여기 지금 서감 시설에서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던 황땡땡 동지도 함께 얘기하고 계신데요. 황땡땡 동지도 같이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마로니 공원에서 7인의 서감 팬시설 분들이 오셨죠. 그때 계속 얘기했던 그 구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생각이 안 나세요? 그때 황땡땡 이미 다 이름을 얘기해버렸네. 그 황땡땡 동지 그 마로니엘 공원에서 성함의 7인의 동지들이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침 달라고? 집. 그쵸. 주거권의 이야기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탈시설이라는 것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탈시설 이외에 자립생활에 대한 주거정책을 마련하라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있는 권리보장법의 내용 중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권리보장법의 이야기가 뭐 가령 이거는 장애등급제 폐지 요거 하나만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안으로 있는 권리보장법에는 탈시설의 문제 그리고 권익 옹호의 문제까지도 함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 권리보장법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죠.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퀴즈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재밌는데 이거 여러 번 계속 듣고 우리가 같이 싸우면서 우리의 내용을 익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소득 보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5번째예요. 5번째 중요한 건 소득 보장의 문제이고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왜 우리가 가령 한국에서는 기초법이라고 하는 그 수급비 있잖아요. 수급비랑 이런 것들이 연금이 연동되어 있어서 제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그 활동보조 서비스나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는 1, 2급의 가난한 장애인에게만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황당하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2008년 이쯤에 서울시 인권위에서 농성을 하고 이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황당한 제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짜 생각하면 2007년 이전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 5가지 내용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핵심 키워드예요. 첫 번째, 장애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전달체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개인을 봐라, 개인별 전달체계의 문제를 더 봐라. 그래야 다른 송국한 동지나 화마로 휩쓸어가서 먼저 죽었던 그 동지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익옹호, 네 번째는 탈시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결국 돈의 문제, 소득 보장의 문제이겠죠. 이 5가지가 권리보장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세우고 뭔가 제도를 만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권리보장법 5번째와 연관이 돼 있는 돈의 문제이겠죠. 예산의 반영 없이는 이것들이 혹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것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등급제 폐지를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 2017년에 장애등급제가 실제로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그 장애등급제의 껍데기만 없어질 뿐이지 알맹이는 동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대신 그들이 여기가 폐지됐다고 없어진 제도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아니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또 오늘 함께 지켜주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어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영원님? 참여중인데 한인종 원체장까지 수용량 열사 기회를 통해서 2009년 사회 공개했고 또 거기에서 4대까지 열심히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잘 안 되셨죠? 네네, 열심히 싸우자라는 또 이렇게 이렇게 투쟁의 결의를 밝혀주셨습니다. 그 어때? 권리보장법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좀 아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바로 옆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여러분, 저희가 이제 권리보장법의 올해 그 목표는 뭐냐면 권리보장법을 유행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고 실제로 우리가 막 이동권을 보장하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쉽게 사람들에게 동의도 얻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는 실제로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의제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가난하고 장애인들이 함께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의 복지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자세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을 찾는 것도 또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권리보장법 제정을 올 한 해는 좀 유행시키는 해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올해 어떻게 유행을 시켜야 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진짜 안 되는 게 없겠죠. 내일처럼. 네, 내일적으로 적극적으로 권리보장법을 유행시키면 언젠가는 좀 사람들이 권리보장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이 권리보장법의 주요진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더 다른 설명들이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그 전장현 그 카톡방이나 뭐 농성장에서 쉽게 질문을 오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또 되게 금세 가서 지금은 시간 6시 반을 가리키고 있네요. 되게 방화문에 와라 깜짝 놀라셨죠? 네, 지금 괜찮으신 거죠? 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 곳을 계속 지키고 있는 강화문 무기한 농성장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농성이 947일차가 됐고요.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 잠시 발걸음 멈춰주셔서 저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매주 진행되는 고정 꼭지들이 있어요. 광화문 와라에서. 광화문 와라는 뭐의 약자일까요? 네,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의 약자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이제 한 팀이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를 잘 우리 꼭 손잡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 앞에 있어요. 네, 여기 앞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네, 제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의 약자고요. 매주 수요일 6시 시민 여러분들의 퇴근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렇게 이제 권리보장법 알아보장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스스로 뭔가 조금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다음 코너를 위해서 넘어가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이제 광화문 생생통 시간이에요. 광화문 생생통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혹시 아세요? 작은 시간이요. 네, 광화문 생생통 시간은 네. 일주일 동안 강화문 행정동에서 있었던 일들. 그 시간은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헷갈리셨죠? 네, 또 이렇게 몇 마디 안 하셨는데 틀리셔가지고 혹시 쑥스러우시면 어떡할까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다음 순서는 광화문 생생통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농성장을 처음 찾아보신 분들, 농성장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오늘은 항상 서울 지역에 있는 동지분들과 지역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함께 농성장을 지키고 계신데요. 오늘은 노동당 서울시장과 이제 전북정차인 동지들이 함께 농성장을 지키고 계시고요. 많으면 2분, 많으면 10분, 적으면 2-3분이 지키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와라도 되게 편차가 커요. 많이 계실 분들도 있고, 진짜 조금 계실 때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이 계시고, 그 전북장차연의 서한석 동지 모시고 오늘 농성장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쑥스러워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웃음으로, 뭐 곤란한 질문은 웃음으로 화답해 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뒤로만 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 광화문에 와야 듣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그 전북장차연의 서원석 동지 맞으시죠? 농성장을 몇 번 오셨었죠? 그쵸? 네, 1회 오셨어요? 1년 동안 오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잠깐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전북장사에서 혹시 어디에 오신 동지인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시 진주 예, 내일 해야지 하니까 지어 해야 지어진다. 지어. 지구생 지어 해야 지어진다. 네네. 맞습니다. 농성장에서 오신 지는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세 달 만에 오신 거예요? 네. 세 달이 바뀌었으면 계절이 바뀌었을 정도가 됐네요, 이제. 농성장 이제 오늘 오셨는데 소감이나 이런 게 혹시 어떠세요? 좋아요. 뭐가 좋으세요? 와라? 아, 와라가 좋으세요? 아, 그러시고. 또요? 와라만 좋으셨어요? 아, 아, 진짜 이게 없었으면 안 좋으셨을 뻔했네요? 아, 그렇구나. 그 농성장에 어쨌든 자주 오셨던 분이시죠? 제가 집회나 이럴 때도 되게 자주 뵀던 것 같아요. 그 농성장에서 혹시 뭐 농성장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데? 없으세요? 완벽한 농성장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뭐 농성장에 이렇게 자주 오셨으니까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이야기 있으세요? 터널, 처음에 터널. 터미널이요? 네. 아, 농성장 말고 고속터미널에서 싸웠던 기억이 많이 나신다고요? 여기서는 기억나는 건 딱히 없으시고요? 아, 아직은 없으시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그 앞으로의 뭔가 다짐이나 뭐 각오의 한 말씀, 그리고 혹시 뭐 전하지 못한 이야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 봤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다고요? 네. 와. 그 전주시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센터에서 맞죠? 네, 오신 서원석 동지였고요. 농성장에 크게 바라는 건 없고 에피소드도 지금은 이제 앞으로
앞으로 더 있을 것 같고, 제 기억에 남는 건 그 고속터미널에서 얘기했던 시외버스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 그 투쟁이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오신 서원석 동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간혹 겹치는 날이 몇 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노동당에서는 격주 수요일날이니까 저희 되게 자주 뵙겠네요. 진짜 수요일마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오늘 또 이렇게 앞으로도 함께 하고자 오셨던 분인들인데요. 그 노동당에서 매주 말고 격주 수요일마다 이제 함께 해주시기로 했죠. 그 노동당 서울시장의 사무처장 김한울 동지 모시고 오늘 이야기, 농성장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예,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한울입니다. 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동네에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근처를 지났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이제 분위기가 한번 다릅니다. 그 농성장은 거의 처음 오셨던 거죠? 아, 작년 초 정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그 눈발 날리던 날 한번 이제 와서 잠깐 있다가 갔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지나다가만 보고 농성을 같이 결합하지 못했었어요. 예. 농성장에는 노동당 서울시장에서만 혹시 노동 서울시장에서만 일단 오시는 거죠. 근데 격주 수요일날 이렇게 결의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나 혹시 어떻게 이렇게 오늘부터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노동당 서울시당이 이제 그 당내 선거를 끝나고 새롭게 이제 그 시당이 구성이 돼가지고 집행부 출발을 했는데 이제 곳곳에 있는 장기 투쟁하는 현장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뭔가 같이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뭔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시당 사무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현장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매주마다 나가기로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광화문 농성장하고 그리고 지금 임대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 라떼킹 강남역점하고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저희 그 라떼킹에는 저희 또 그 광화문 행동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임영희 동지가 있는데요. 그 동지가 원래 DJ거든요. 네, 그 동지가 원래 DJ인데 또 거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저희 혹시 농성장 오셔서 이렇게 분위기나 이런 게 어떠셨는지 또 궁금하고 오늘 혹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있었을까요? 네, 그 작년에 왔을 때는 지금 오늘보단 따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날이 풀리면서 좀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옷이 얇아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요. 뭐 그 따로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는 모르겠고 그 낮에 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게 정말 풍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혀 관심 없는 분들 지나가다가 서명 잡아서 바로 서서 서명을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무뚝뚝한 듯 하면서 이렇게 약간 차도나는 느낌이랄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지나가시는 와중에서도 잠깐 그 발걸음 멈추시면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서명하고 지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교장쌤이랑 제가 박경석 교장쌤이랑 그 청와대를 지나가려고 하다가 못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싸워주셨었어요. 그때 재밌었던 게 그 차에 임영희 동지도 같이 있었거든요. 임영희 동지랑 저랑 박경석 교장쌤이 그 맘상로 투쟁사업장에 한 곳인 가기 위해서 그 분더바 카페를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뒤에 싣고 가니까 그 청와대로 진입하는 거기에 경찰이 아예 막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싸워주셨죠. 그때 저도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계셔가지고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저희 이제 계속
오게 혹시 같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시는 건가요? 아, 그렇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하면 더 친해져서 재밌는 이야기나 에피소드도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 다짐이나 이런 거를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다짐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청와대 앞에 얘기하시니까 조금 아까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피켓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을 경찰이 막기를 또 한번 지나가다가 또 참견을 했더랬습니다. 예. 곳곳에서 길이 막히는 게 많은데 뭐 길이 좀 막히더라도 좀 꿋꿋하게 싸워가면서 꾸준하게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또 저희 농성장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힘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나고 알콩달콩한 와라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은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지금요? 네. 사람 숫자가 적어도 그게 뭡니까? 그 마음이 그렇죠. 따뜻합니다. 네, 광화문에 와라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저희는 또 지하 농성장이 있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크게 안 받지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에 상관없이 이렇게 광화문의 농성장에 와라는 열심히 우리의 삶처럼 꿋꿋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서고요. 성철 PD님의 노래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후에 노동당 동지들과 가까워진 후에 선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민중 가수분이 한 분 또 같이 계시는데요. 다다음 주쯤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만나서 그 노래를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저희가 한 주간의 일정과 다음 주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코너고요.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서원석 동지 뭐 하세요? 저 좀 봐주세요. 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또 직접적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에 와라. 네, 긴장 잡고 계셔야 돼요. 네, 그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이고요. 제가 차별철폐하면 뭐 하면 될까요, 명언님? 좋잖아. 네, 차별철폐 좋잖아도 좋지만 좋아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차별철폐 좋아요. 네, 차별철폐 좋아요 시간이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기상캐스터 분의 또 활발한 목소리로 시작이 되지만 오늘은 제가 그냥 쭉 하면 될까요? 그래도 그럴까요? 아니면 하시고 오셔서 얘기를 주시는 게 괜찮으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이동면 인권상이라고 해서 작년에 초에 저희가 3회 수상을 했었어요. 광화문 공동행동이. 그래서 상금을 받고 또 열심히 한 해를 투쟁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4회 이동면 인권상은 무지개 공동행동성당이 시청을 또 무지개 색깔로 농성을 오랫동안 같이 해줬던 무지개 농성당이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성암 시설에서 나오셨다가 자립생활 얼마 또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이인석 동지, 이인석 아버님의 추모제가 지난 금요일날 있었고요. 인종차별을 멈추라는 집회가 보신각에서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날 최정환 열사 추모제가 20주기였죠. 네. 20주기 빈민회원 최정환 열사 추모제가 용인에서 있었고요. 여기 잠깐 에피소드로는 어떤 조모모 동지가 스틱은 아니었다고 하고 오토를 운전하고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군에서 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에서 냇길도 타고 돌도 타고 나무도 뿌개면서 산 안을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군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 이음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지연 정렬 결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LGBT 인권 포럼이 서강대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라떼킹 지금 임영희 DJ님이 가 계신 라떼킹에서 문화제회랑 컨테이너 꾸미기 등의 행사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이후 일정으로는요, 오늘 시간이네요. 홍대 라이브 클럽방에서 콜트콜텍 수영문화제가 7시 반에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내일은 저희 좀 운동화끈 단디 묶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정이죠. 1시에 장애 빈민 집회
집회, 장애빈민 결의대회 집회가 1시에 보신각에 있고요. 장소는 보신각 모두 동일하죠. 그리고 2시에 전국장애인대회, 그리고 7시에 열사 합동문화제, 장애방 열사, 장애빈민 해방 열사 합동문화제가 보신각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권영화제 기간인데요. 그 다음 주네요. 저희 광화문에 와라는 서울시청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인권영화제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막식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날 저희가 인권영화제 개막식과 같이 함께 하게 될지 아니면 그 사전마당으로 하게 될지는 좀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해서 자세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저희 엔딩 멘트는 우리 명학님이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여기 마지막 엔딩 멘트가 있는데, 오늘의 마지막 광화문에 와라는 명학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광화문에 와라 같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엔딩은 네이스 316 수행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장소는 보신각이고요. 먼저 1시부터 2시까지는 희령원 열사, 희용란 열사, 정신계승 326 장애 빈민 대회가 사전 대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제11회 전국 장애인 대회가 그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대회가 끝난 후 함께 명동까지 행진을 진행해서 현재 명동에서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SK 프로젝트 밴드 LG 플러스 고용자들이 농성장에서 약식 집회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약식 집회가 끝난 후 쉬는 시간이 있을 예정인데요. 쉬는 시간에는 밥을 드셔도 좋고 커피를 드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7시에 보신각에서 장애열사 합동 총무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의 모든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4.20 일정은 매주 알려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광화문에 와라 마치겠습니다. 잘 봐요. 내일 봐요.